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0월 11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오후 2시 40분이 막 넘어간 시점이고요. 영상 속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는 각자 책임이니 꼭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이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덕에 구독자도 벌써 1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물론 좀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해요. 너무 가파른 상승세가 아무래도 나중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 근데 일단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댓글에서 보이는 반응들인데요. 일단은 이캐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너무 확신성을 가진 답변은, 그리고 의견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무지성으로 욕하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욕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 이캐시라는 코인이 지금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못하게 가고 있죠. 그렇다고 뭐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결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투자자의 책임이요. 하지만 내가 투자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상 이 댓글에 보니까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시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감정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내가 투자한 코인이 잘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캐시 외에 여러분들이 특히 뭐 이 이캐시를 보유하신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 비난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본인들의 지금 코인은 잘 가고 있나요? 본인 코인도 잘 가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아닌데 남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본인이 잘못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 서로 그냥 의견을 존중하면서 잘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캐시를 가지고 있고 이캐시 지금 현재 물려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할 수가 있겠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같은 투자자로서 서로 좀 존중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그런 무지성 댓글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지금 10월 달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대 가까이 올라오면서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9월 달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 코인 이 10월 달에 굉장히 불장일 거라고 예상을 한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월을 옥토버가 아니라 업토버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죠. 이게 좀 미화돼서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이 10월 달에 상승이 7번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 역시도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급등에 저항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심리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복 중에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이번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플랜비라는 투자자를 아시나요? 아마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죄송합니다. 트레이더인 이 플랜비가 어,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 9월 달에 월봉의 종가를 예측했었어요. 비트코인의 월봉의 종가를 예측했었는데 그는 지난 8월 종가로 47,000달러 이상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종가가 정말 8월 달에는 47,000달러 이상에서 마감이 되었고 9월 달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9월 달은 43,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정말 9월 말일에 이 가격대로 갑자기 가격이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정말 짝이라도 한 듯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한편으로 좀 신뢰가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도 위험해요. 일단 암만 유명한 사람이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믿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자, 하지만 어쨌든 너무 완벽하게 딱 맞게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까지 이 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참고해서 보고 가고 있는데 이 플랜비라는 투자자가 비트코인은 이번 10월 달에 63,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63,000달러면 하나로 7,400에서 7,500만 원대입니다. 근데 벌써 7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고 10월 달에도 지금 절반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정 목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10월 달에 조금 더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참고하고 봐주시되 좀 한편으로는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바로 안전자산의 상승 때문이죠. 뭐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금값도 그렇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죠. 특히 미국 환율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작년 3월에 코로나 폭락장이 있었을 때 달러 가격이 1250원으로 하나 기준으로 거의 최고점을 찍었었죠. 이 당시에. 그리고 이때는 비트코인이 죄송합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저점일 때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달러가 뭐 1300원 갈 거다, 1400원 갈 거다라고 했는데 요때부터 달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1110원 까지 혹은 그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달러에 대한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지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곧 떨어질 가능성,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에 대한 것도 뭐 일단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탐욕 지수가 7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슬슬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봐야 하되, 하지만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불장 같은 경우에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끝없는 상승을 보여줬죠.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지수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었죠. 바로 코인 중에 하나인 시바이누, 이 코인이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야겠어요.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도지코인이랑 비슷해요. 바로 그 시바견, 우리가 아는 견종 중에 하나인 시바견의 그 얼굴을 딴 코인이고 그리고 관련된 뭐 코인이고 미마가 된 코인인데 이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굉장히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유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 이 도지코인과 비슷한 이 시바견, 그러니까 본인이 키우는 이 시바견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 혹은 도지코인에 또 다시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무려 400%, 4배나 오르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근데 이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시바이누의 공급량이 무려 1000조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000조 개, 와, 지금 이 이캐시 같은 경우에도 발행량이 21조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의견이 갈렸는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행 공급량이 무려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코인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발행량이 21조고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이 많았어요. 근데 발행량이 어쨌든 21조고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진다, 못 올라간다. 이거 여기가 한계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1000조가 넘는 공급량이 있었던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 올랐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거의 법정화폐로서 그리고 정식화폐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분위기고 세계 각국에서도 조금씩 인정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물론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이슈도 나오고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그래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뭐 1년 뒤, 2년 뒤에 혹은 수년 뒤에 완벽하게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간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받는 금리가 주식에서 받는 금리보다 높기도 하고요.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뭐 메이저 코인으로 봐도 금리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장점이 많은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케시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케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리브랜딩 할 때 당시에도 실생활에 쓰이는 화폐로 디지털 화폐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리브랜딩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분의 1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혹여나 잘못되더라도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뭐 잘못 간다, 잘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를 비난하는 거 역시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해를 보는 건 저예요. 근데 왜 굳이 남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남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감정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뭐 사실 뭐 큰 생각이 안 들어요. 뭐 그런 악플들 봐도 뭐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여러분들이 단 댓글을 통해서 다른 댓글을 다시는 분들 혹은 다른 시청자분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탁드리지만 제발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 의견 말씀하신 건 좋은데 무지성으로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비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저는 어차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좀 안 그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BKC가 0.27원대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있죠. 이 구간에서 쉽게 움직임이 없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 상승 흐름 차트가 전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이 저점이었던 뭐 한 0.24원 이 가격대를 이탈을 안 했고 여전히 0.27원 근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1선, 22선 그리고 중심선 부분에서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커플링돼서 같이 가지 않고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는 상태에서 김치코인만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김치코인의 불장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메이저나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케시는 이미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브랜딩 이슈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이라고 보고 있고 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참고하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떨어지고 조정을 받을 거면은 아싸리 빨리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고 관심도가 단기간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물량들을 개인들이 소화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좀 답답하게 하면서 털어내려고 세력들이 일부러 조정을 좀 이렇게 약하게 주는 걸로 보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이 빠져나가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소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좀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케시에서도 이 11월 15일에 아발란체 도입을 할 거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봐도
현재로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의 뭐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 그리고 제 생각과 같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오신 부분을 강력히 믿으시고 가져가시면은 나중에 몇 년 뒤 혹은 뭐 한 10년 뒤에도 좋은 결과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